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100만 요정을 노리는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리는 거 아니고 이거 압박이네. 100만 만들라는 압박.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대본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주님, 오윤혜 똑똑해. 대본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오늘도 방송 거의 5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오늘 좀 질문 같은 거 좀 뽑아달라고 네. 그랬는데 도착하자마자 뭐 없대요. 그냥 들어가래요. 이 아니, 정도로 저는 이게 백지로 합니다. 한 페이지예요. 네. 한 페이지. 오늘 댓글 소개랑 댓글 소개랑 오늘 어떤 주제가 있었느냐 네. 주제 정리해 놓은 거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아. 다 즉흥적이다. 오늘 오면서 들었습니다. 뉴스 네네. 하이킥. 저는 살짝 좀 어려웠어요. 네네네.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몇 가지 아유. 질문을 좀 준비해 보긴 했는데 네. 시작해 볼까요? 네. 하시죠. 우선 제가 이 김학의 이분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네. 이분이 트렁크 팬티 입고 약간 그 사진 찍힌 적 있잖아요. 여성분이랑. 네, 이렇게 하고. 누가 봐도 이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몰래 이렇게 출국하려다가 붙잡혔고 네. 이분이 검사 출신인데 그 성접대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 출신입니다. 심지어 아, 그래요? 검사에다가 법무부 차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접대 의혹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처벌을 받았습니까? 성접대 의혹은 그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 아. 판결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출국 금지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거니까 오늘 예. 처음에는 그럼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검찰이 기소해서 지금 조사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김학의 출국 금지를 시킨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 검사들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그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서 네네네. 글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페널티 받은 검사가 있나 모르겠어요. 무죄를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이건 되게 이분들이. 무리했다. 그러면은 그 형식이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서 네. 이 세 사람을 기소를 한 겁니까? 예. 아니면 어떤 뭐 우리의 권력을 너네들이 이렇게 건들지 마 뭐 이런 겁니까? 그 형식상으로는 네.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 아무리 김학의가 비리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네. 이 사람도 국민들과 똑같이 신체의 자유가 있고 개인정보를 지켜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직은 정식으로 이제 수사가 딱 시작이 되면 사건 번호라는 게 정식 네. 수사가 시작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부여가 되니까? 되는데 네.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기 전이라면 민간인 아니냐. 근데 민간인이 왜 해외에 출국하냐 마냐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다가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민간인을 출국 금지 요건 즉 형사 피의자 사건 번호가 부여됐을 때만 긴급 출국 금지는 그때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니까 그냥 민간인인데 왜 자꾸 출국하는 거 체크하고 그 자리에서 왜 출국 금지를 시키냐. 이거는 민간인 일반인에 대한 권력의 그래요? 강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검찰로 살다가 분리할 때만 민간인이다 국민이다 이걸 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 힘들고 누가 예, 봐도 일단. 이 김학의 씨 트렁크 팬티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제가 이름 진짜 못 외웠는데 이분은 너무 정확해가지고 예. 그 사진이 근데 검사들은 못 알아봤죠. 이 사람이 김학의라고 네. 100%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해서 네. 사건을 그러니까 그때 빨리 그 얘기가 보도가 되고 나왔을 때 폭로가 됐을 때 빨리 수사를 했으면 네.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서 면소 판결,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겠죠. 근데 네. 왜 수사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김학이라고 저는 못 알아보겠는데요. 검사들은 이 검찰 개혁 정말 반드시 우리의 숙제로 남겨서 반드시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노랑봉투법을 네네. 조금 쉽게 이해하고 싶거든요. 사실 이게 뭔지 조금 쉽게 알아야지 이게 뭐 발의가 됐다, 통과가 됐다 했을 때 이거 네네네. 기뻐해야 될지 아쉬워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제가 이해한 것은 노동자들이 어떤 불합리한 일로 인해서 파업을 할 때 네.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끔 엄청 강하게 때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노동자한테. 예, 대우조선해양 맞아요.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했어. 근데
47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노란 봉투법입니까? 네, 못하게 하거나 또는 네. 그걸 제한하는 거죠. 이런 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범위가 지금 무한정으로 넓어져 있으니까 아주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폭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네. 그 외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손해액의 상한선. 생각해 보세요. 네. 노동자들 한 6명이나 10명한테 470억 원을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470억 원을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내는 인지 송달료만 1억 원이 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노동자들한테? 네. 평생 쫓아다니면서 이거 돈 추심할 거야. 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럼 파업을 중단해도 이거는 어쨌든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네. 제한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이제 건데. 하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노조법 3조와 관련된 거고요. 네. 노조법 2조와 관련해서는 진짜 사장 나와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네. 대우조선해양에서도 그랬는데 사실 원청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하청업체가 일을 받아서 네.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을 합니다. 네. 근데 모든 것을 원청업체가 시키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 그러겠죠. 실제로 진짜 사장은 원청업체 사장님인 것 같은데 네. 형식적으로 중간에 하청업체 사장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청업체와 갈등이 생겨서 파업을 하는데 이걸 불법 파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하청업체 사장님이랑 무슨 문제 있을 때 파업할 수 있는 노동자지 원청업체 사장님이랑 무슨 문제 생겼을 때 파업할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정말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없애자.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사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짜 실제로 근데 뭐 원청업체 하청업체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딱 봤을 때 야 법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청업체 하청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사장이 원청업체 사장이야라는 범위를 좀 제대로 정해보자는 거예요. 좋은 네. 법안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꼭 통과되고 발의가 돼가지고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린 다 노동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을 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번 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네, 우리가 네, 알고 네. 그럼 노랑봉투법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저 이거 너무 또 웃겼는데 명예 당대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거.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네. 분위기상 저는 이게 조금 진짜 궁금한 게 예. 그러면 당 대표라는 거는 공천권을 갖고 있는 가장 큰 그게 있잖아요. 힘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그렇게 이제 해석될 여지가 있죠. 공천권을 직접 행사하겠냐, 뭐 당무 보고 받으려고 하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근데 누가 봐도 약간 네, 이 힘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힘을 쓰는 것이 과연 총선을 이겨서 지금 여당의 수를 더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전 국정원장님은 그거보다 자기와 똘똘 일사불란하게 상명하고 검사 동일체로 뭉칠 수 있는 네. 그런 국회의원들이 목표 아니겠냐라고 전 국정원장님은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일방적인 상식이라면은 대통령은 그래도 여당이 의석수가 더 많아져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는 거를 원할 것 같은데 네. 이분은 그것보다는 내 밑에 줄을 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사람을 꽂을 거야. 이거를 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레임덕이 올 수 있어요. 미래 권력 다음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힘이 쏠릴 수 있죠. 네. 그러면 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 네. 레임덕이 올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친위 부대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네. 게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의 분석이고 저는 그게 1차적일 수도 있고 또 네. 하나 더 놓고 보자면 정말로 본인이 당에 전면에 섰을 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너무 크게. 그래요? 네. 아.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내년 총선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나서야지만 이길 수 이 파국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다수당이 될 수 있다. 본인이. 네.
네, 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짜 능력 있는 당대표 뽑아가지고 네. 여당 수를 막 늘여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를 빼든 네. 내가 명예 당대표가 되겠다 해서 나서면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부터 이러니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역시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야기가 좀 불가능한 그런 그런 범위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여러분 예. 100만 될 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3, 4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부에서는요 뉴스타파 심흰보 기자 만나서 도이치모터스 판결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